아버지, 아버지, 이건 또 뭐야 이거? 그 뭐야? 이거 왜 주워 왔어 이거 또? 어? 이것도 왜 갖고 왔어? 그걸 해보냐 이게 난데 그 걸레 쓰려고 그랬지. 걸레는 모자까지 다 살아있다고.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고 이제 제발. 그만 가지고 오라고. 아버지가 갖고 오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이 버리면 아까워서 저 밖에 내놓은 거 다 못 그것도 쓰는 있다, 거야. 없다. 갖고 오면 안 돼. 아니 그냥 세 차를 버렸어 세 차를 차로. 끝났어 이제. 그만하실 거지? 뭐? 그만 주워 올 거지 이제? 뭐? 이제 안 주워 올 거지? 이제 가만히 앉아서 TV나 보고 그런 거나 해. 맛있는 거나 먹고. 거짓말 저 하지 마.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집 근처에서 주워온 청소기가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 남들이 쓰다 버린 전자제품들을 자꾸 주워온다는 아버지. 집안 가득 쌓인 고물들을 매번 가져다 버리고 다시 주워오는 상황의 반복이랍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또 가지고 온다는 얘기. 에어컨 탕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요. 석 갈아서 해놓은 것도 갖다 몇다 집어내들어. 그만, 그런 사람 그만 물어보지도 않아. 정말 속상하죠. 왜 저러실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계시면 너무 좋으실 텐데 치워놓으면 또 갖다 놓고 치워놓으면 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못하게끔 막아야 되고. 한바탕 전쟁 후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칼질이 꽤 능숙하죠. 취사병. 영관식당, 육군본부에서 영관식당 취사병이 있어요. 투박한 손으로 뚝딱뚝딱 하더니 그럴듯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안 딱딱해? 예. 이번엔 푹 끓여 부드러운 떡국을 가위로 잘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반찬도 예외는 없죠. 이게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먹기 편하라고. 그냥 수저로 떠드시기 편하라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치아가 모두 빠지고 잇몸까지 약해서 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아버지의 식사를 돕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그때 관광하냐? 딱 저녁 먹게. 얼마 전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됐다는 양지호 씨.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119에 실려서 병원 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약간 그 이제 응급처치실인가? 거기 이제 문이 약간 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 팔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 침대에서. 그래서 아 이제 어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운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늘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돌아가신 어머니.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고물을 주워오는 일도 잦아졌답니다. 아마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아마 무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 말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혼자 무료하게 있으면 이렇게 좀 치매 증상도 오고 그럴까봐 본인이 막 이런 것도 갖다 고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자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보기 안 좋죠. 잠시 후 옷을 단단히 껴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배달료가 비싸지네. 아, 가볼까? 이제 콜이 들어왔네. 근데 이게 몇 킬로야? 어우, 4킬로가 넘네. 자, 갑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양지호 씨의 또 다른 직업은 배달 라이더. 스케줄이 없는 날엔 도로 위를 달립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답니다. 또 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또 배달도 해가면서 또 일도 하고 그런 거죠.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4년 됐어요. 일을 시작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바쁘죠. 정신없죠. 시간대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들 식사하는 시간이 콜비가 또 비싸잖아요. 네. 그 시간 되면 부지런히 다녀야죠. 다른 사람이 쉴 때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현실. 처음부터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배우나 가수나 뭐 솔직히 이름을 이렇게 크게 얻지 않으면 수입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누가 좀 추천을 하더라고. 이게 배달이 좀 수입도 괜찮다. 이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또 나름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나가는 거고요.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은 타죠. 이렇게 다녀도 지금은 알아봐주는 이가 많지 않지만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는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일 처음 찍었던 영화가 이대근 선배님 주연의 검은 모자라고 이제 액션 이제 뭐 거의 스턴트맨 같은 그런 거죠. S본부 특집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신짜리 단역으로 갔어요, 제가. 근데 감독님이 갑자기 그 씬이 끝나자마자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대본을 떡 주시면서 이따 저녁에 회식 자리로 오라고.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감독 덕분에 대사 한 줄 없었던 단역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조연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우 양지호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죠. 편수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진짜 100여 작품 이상은 했죠. S본부의 대망이라는 작품에서 그 큰돌이 역 그걸로 어느 정도 또 얼굴도 알려졌고 그 이후에 또 야인시대라는 그 드라마를 하면서 얼굴이 이제 좀 많이 좀 대중들한테 좀 알려졌죠. 일을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드디어 쉬는 시간. 갑자기 빵은 왜 사오셨어요? 뭐 요기는 하고 뭐 일을 해야지. 그좀 시간을 빨리빨리 쪼개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장가가 얼마나 오냐면 봐야 빨리빨리 먹고 움직여야 되니까. 한숨 돌리는 사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꺼져 있네. 역시나. 어떻게 저녁은 드셨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러죠. 주무시나? 주무시네. 편하게 주무셔. 반드시. 전화기 왜 꺼놨어? 전화기. 핸드폰. 여기. 전화기 꺼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되죠. 그런데 어쩐지 이어지지 않는 부자의 대화. 60대부터 이제 안 들렸죠. 60대 전까지는 잘 들으시고 이제 잘 하셨는데 60대부터 이제 못 들으신 거죠. 보청기를 끼고 이제 간간히 소통을 하다가 그나마도 지금은 이제 보청기 끼고도 이제 거의 못 들으시는 거죠. 20년 전 갑자기 청력을 잃고 장애 판정까지 받은 아버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이렇게 궂은 날씨에는 하루 쉴 법도 한데 양지호 씨는 변함없이 출근 준비 중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빼먹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잘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문자로 하루 일과 보고를 하는 일이죠. 아셨죠? 청력을 잃은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 생각해낸 방법. 어느덧 부자에게 자연스러운 소통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달 일을 쉬려는 건지 매일같이 타던 오토바이가 아닌 차에 오릅니다. 지금 저희 그 둘째 동생이 갑자기 호출을 해가지고 지금 둘째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배달 일을 뒤로 제쳐두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곳. 한참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먼 데까지 이렇게 오느라고 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쉬운 데부터 바르면 돼야. 알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이제 옛 간청이라든가 이 전리를 하거든, 화공이라. 그래서 이제 SOS를 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선 도와달라고 좀 했죠. 예. 근데 형이 이런 일도 해요? 예, 이런 일을 그 전에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연기 활동이 뜸한 동안 동생에게 배웠다는 단청 채색 작업. 반 전문가가 됐는데요. 이 역시 생계를 위해서 배운 일이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달보다는 이게 세죠, 단가가. 배달은 뭐 그냥 건당 뭐 몇천 원씩 버는 건데. 배우, 가수, 배달 일에 단청 채색 작업까지. 한 가지만으로도 벅찬 일을 모두 감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라이브 카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적인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손해보고 접었죠.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한 3억 정도는 손해봤죠. 쏟아지는 비에 잠시 쉬는 시간. 틈이 나자마자 전화를 거는데요. 상대는 역시 아버지입니다. 여보세요? 또 전화기 꺼놓으셨네. 왜 자꾸 전화기를 꺼놓으시지? 전화기 꺼놓으셨네. 일하다 보니까 아버지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전화해보니까 또 전화기가 꺼져있네 또. 답답하네. 연락이 안 되면 진짜 걱정 많이 되죠. 지금 뭐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전화기를 켜자마자 볼 수 있게 문자를 보내둡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외출 중. 손수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동네 분리수거장에서 가전제품을 몇 개 고르더니 집으로 향합니다. 능숙한 손길로 분해까지 하는데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냐? 고장난 이유가 뭐냐? 쉽게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가정생활. 아들의 만류에도 또 고물을 가지고 온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충남 공주 그 사거리에서 그 이제 문화전파사라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하신 거죠. 이게 남들이 그 저기 조금만 고장나면 이렇게 쉽게 버리는 물건들 그런 걸 무슨 집착충처럼 이렇게 막 가져다가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구 쓰라고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집에다. 과거 전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
물건 고치는 일이 취미가 된 건데요. 이제는 좀 편히 쉬셨으면 하는 것이 아들의 바람이죠. 어떻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일을 모두 마치고 저녁 시간. 고생했으니까 이거 생선 많이 드시고. 아이고, 고마워. 맛있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형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이어지는데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도 옛날에 좀 많이 미웠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짠하더라요. 다 짜내죠. 옛날에 참 미웠는데 나이 먹고 좀 안쓰럽고 짠하더라고. 형제의 기억 속 아버지는 다정하기보다는 늘 엄하고 무서운 모습.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많았답니다. 그 예전에 그 막 진짜 뭐 무술부리 같고 그렇게 좀 그랬던 분이 진짜 호랑이였죠. 감히 뭐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소위 약간 폭력 가정에서 자랐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기운 없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아 저렇게 미웠던 분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측은하고 이제 지금은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며칠 후 오랜만에 부자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외출했습니다. 검사부터 좀 해볼게요. 검사. 검사. 청력 검사부터 해본다고. 아버지의 청력 검사가 있는 날인데요. 아버님, 소리가 들리면 누르시는 거예요. 검사실 밖으로 울릴 만큼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버지. 염증. 예, 이게 지금 진물이나 염증이고 여기 밑에 구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공이에요. 그리고 염증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 굉장히 많이 안 좋고 보청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청력은 처음 보는 청력일 정도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예 청력이 안 나오고 검사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심각한 거네. 예,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보니까 귀에 염증이 있고 아까 보니까 천공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약이나 간단하게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좋은 보청기를 맞춰드리면 일상적인 대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 보청기가 지금 현재 가장 소리가 큰 보청기예요. 아버님 귀가 그만큼 나빠요. 네, 됐고요. 들려요? 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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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아듣기가 아들 목소리 조금 들려요? 조금 들리냐고 그래서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하나 못 잡아.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경우는 맞아요, 맞아요. 또박또박하니까 그렇다고 발음이 하더라고요. 좋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기능을 거의 다 상실해 가니까 저희도 답답한데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짜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아유, 좋다.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바람이라도 쐴 겸 찾은 공원. 아버지도 추억에 젖습니다. 따뜻하게 해야지. 예? 손이 그냥 뭐 거북이 등짝처럼 그냥 거칠거칠하네. 어? 이제 그런 거 막 그만 갖고 와 이제 집에. 약속해 약속. 그만 갖고 온다고. 같이 살고 있어도 늘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였는데
아들 큰아들 사랑해. 모든 집안일 애써서 좀 책임으로 활동해주고 하니까 아버지의 곁에선 도무지 추슬러지지 않는 복잡한 감정.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눈물을 삼킵니다. 뭐 저뿐이 아니고 저희 형제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아버지를. 공연을 마친 후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왔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세요. 아직 선물이 남아 있는데요.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내가 뭘 읽어드리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편지를 썼어. 아버지에게 전하는 편지.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요즘 건강 안 좋은 아버지를 옆에서 좀 잘 케어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힘들지 않게 좀 이제 뭔가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죠, 항상.